그래, 결심했어.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정준환의 부동산 인생극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2016년도 5월쯤에 상담했던 그런 사례를 함께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60대 후반의 부부가 함께 방문을 하셨었는데요. 남편분은 대기업의 계열사에서 임원으로 계셨던, 열심히 일하셨던, 아마 30년 이상 근무하셨다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고요. 아내분은 전형적인 전업주부셨습니다. 거주지는 도곡동 인근 아파트에 임대로 거주하시고 있으셨고요. 당시 상황은 남편분이 계속 부동산 투자는 반대를 하셨던 상황이었고요. 여유자금으로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하고 싶었던 아내분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남편분하고 이제 다퉜던 모양입니다. 고민 사항은, 상담 사항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점검이라든가 향후 방향이셨는데요. 서울에 구분상가를 2층에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아닐지, 또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보유하고 계셨었는데요. 얘를 매도해야 될지, 또 보유하고 있는 구리에 있는 토지도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을지, 이런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이 분의 생각들은 모두를 매도해서 양평 토지 쪽에 전원주택을 노후에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매입하거나, 또는 도곡동 타워팰리스 쪽으로 입주를 하고 양평에 있는 토지 매입, 그 다음에 남양주 진건 쪽을 좀 알아보셨나봐요. 진건지구에 있는 점포주택 상가를 매입하는 건 어떨지, 이런 궁금한 사항들을 상담했던 사례였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부분은요, 당시 이제 토지를 매도하면 시가가 아마 2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도곡동 거주 중인 임대로 거주하셨었거든요. 도곡동, 그러니까 타워팰리스 인근에서 거주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임대보증금 전세로 살고 계셨죠. 그래서 이 보증금으로 타워팰리스 내 집으로 입주를 하고, 그리고 자금이 이제 여유자금이 있는 이 부분을 토지 매도를 하게 되면 용산구 남영동에 당시에 점포주택이 급매로 나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뭐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권유했었죠. 이유는 연세가 좀 많으셨고 나이가 있으셨기 때문에 월세가 또박또박 나와줄 수 있는, 또 공실이 없는 이런 물건들을 매입하는 게 어떨지,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상담을 하고 난 이후에 뉴스나 전문가들의 부동산 폭락, 이런 얘기들이 연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지 않았다. 2차 상담은 1년이 지난 후였었죠. 그 사이에 점포주택 가격은 많이 오른 상태였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분산 투자를 권했었는데요. 해당 아파트는 영등포에 있는 아크로타워 스퀘어하고 신길동에 있는 레미안 에스티움, 그리고 광장동에 있는 광장 힐스테이트를 분산 투자했으면 좋겠다 라고 권유를 했죠. 그런데 상담자분이 당시에 이제 지인분이 건축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셨나봐요. 친구분이 도와주신다고 했다고, 집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부동산의 꽃은 시행입니다. 그러나 시행은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럼 여러분이 이 상담자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유명한 철학자인 사르트르는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두 가지로 나눠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아파트를 매입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생각하자. 자, 아파트 분산 투자를 했을 때, 아파트 분산 투자를 권유한 곳은 첫째는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 아크로타워 스퀘어 34평형을 갭 투자하라고 권유했는데요. 2017년 8월쯤에 입주한 이 아파트가 당시에는 9억대 중반이었죠. 전세가도 5억대 중반이어서 내 자금은 4억이면 충분히 가능했고요. 현재는 14억 5천에서 15억대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신길동 레미안 에스티움 30평대를 권했었죠.
당시 매가는 좀 저렴했어요. 한 7억대. 전세금은 4억 5천대 정도였으니까 내 자금이 한 2억 5천이면 가능했네요. 현재 시세는 14억 5천으로 어마어마하게 2배 정도 오른 상태죠. 세 번째는 광진구 대장아파트 격인 광장 힐스테이트 30평대를 권유했고요. 당시 매매가는 10억대 초반이었고요. 전세가 8억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실투자금이 상당히 작았던 아파트입니다. 1억대 중반이면 매수가 가능했죠. 현재는 17억에서 17억 5천 정도의 매매가 실제로 이뤄졌고요. 자, 이런 분산 투자를 권유했는데 이렇게 권했던 이유는 당시 분위기가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거주자도 움직이는 그런 대세 상승기에 안정적인 투자를 했으면 했던 것이죠. 그래, 결심했어. 친구의 도움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건축주가 돼서 큰 돈을 벌어보자. 건축 시행을 했을 때 나중에 부인분께 들은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참고로 해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지인분은 2번 정도 다세대 신축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2번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는데 건축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시공사하고 분쟁이 생긴 거죠. 아직도 약 3년 가까이가 됐는데 건축이 완공되지 않고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시행이란 것이 민원도 발생하고 시공사를 잘못 만나면 여간 곤욕을 치르는 게 아니죠.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은 초보 시행자분들은 반드시 시공사를 꼼꼼히 선택하시고요. 또한 공사비가 너무 저렴하다고 계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특히 계약서는 꼼꼼히 작성하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전문가와 상의 후에 시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정준환의 부동산 인생극장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